전라도 선교를 보겠습니다. 전라도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언더우드의 역할이 컸습니다. 통일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뉴욕 출신이며 1885년에 들어오신 분이고요. 이제 6년 후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매코믹 신학교에서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선교의 필요성 같은 것을 연설하셨겠죠. 한국에 부흥의 불이 붙었다. 왕이 병원을 지어준다. 고종이 이제 알렌 선교사님에게 이제 병원을 이제 허락도 해주셨고 하사금도 주셔서 제중원이 세워진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왕비가 명성황후가 학교 이름을 지어준다. 이화학당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열정적으로 한국 선교를 독려하게 되었죠. 그때 북장로교 신학교에서 선교를 준비하던 남장로교 신학생이 이제 언더우드의 연설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가 남장로교단의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1년 안식년 그 해에 벤더빌트 신학교에서도 또 미국 신학생 선교 집회에서도 언더우드가 한국을 소개합니다. 그때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윤치호가 함께 연설을 합니다. 윤치호는 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적인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윤치호는 좀 견해를 달리해서 말합니다. 한국은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주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선교는 그런 곳에 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암울한 내용으로 윤치호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남장로교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생 3명이 감동을 받고 파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장로교 본부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처음에 허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직접 선교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는 타자기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1만 내지 2만 달러 헌금을 형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가 남장로교의 초기 선교비를 지원해서 이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89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벨트빌트 신학교에서 윤치호 연설을 들은 레이놀즈나 정킨, 매코믹 신학교에서 언더우드 연설을 들은 테이트, 이런 분들이 이제 남장로교 7인 개척자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레이놀즈 부부와 정킨 부부와 테이트 남매, 테이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매, 그 다음에 싱글 데이비스 양 이렇게 해서 7분이 남장로교 선교사 7분이 이제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이거는 이제 고암교 역사관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테이터, 존슨, 레이놀즈, 증킨, 또 밑에 보면 마티 테이터, 또 데이비스, 리번, 부인들 이름입니다. 리번, 볼링 이렇게 전부 돼서 7인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개척 선교사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진인데요. 네, 이 분들이 미국 남장로회 한국지회 초기 7인 선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레이놀즈를 보시겠습니다. 이 눌서 189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대회 강사로 참여한 언더우드와 윤치호의 강연에서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 결심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재정이 없어서 남장로에서 허락지 않았지만 언더우드 일가의 재정 지원으로 한국 파송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인 선교사가 1892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레이놀즈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호남 지역 복음화의 아버지이고요. 한글 성경 번역에 10년 이상 헌신하십니다.
굉장히 성경 번역하는데 많이 일을 하셔서 한글 성경 번역의 주역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레이놀즈는 1894년부터는 어려 선교사 드류와 함께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 2대 목사님으로도 심하십니다. 초대 목사는 테이트 선교사였습니다. 서문교회 100주년 기념관 머릿돌입니다. 네, 교회 머릿돌인데요. 1981년 3월 5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이제 그 교회 안에 역사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천했는지 사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893년, 1905년 초창기 서문교회 모습입니다. 또 역사관에는 역대 담임 목사님들 사진인데요. 제일 처음에 테이터, 두 번째 레이놀즈, 세 번째 정킨, 이래서 7인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전부 다 서문교회 목사님을 하셨네요. 1대, 2대, 3대. 네 번째까지 미국 분이시고요. 외국 분이시고요. 다섯 번째부터 이제 한국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동교회가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에 또 4년간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밀러가 청주로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동교회도 사역하시고 연동교회는 또 담임 목사 게일이 안식년으로 미국 가고 난 다음에도 17개월 동안 사역을 맡아주시죠. 레이놀즈는 남장로 교단이지만 그 교단을 뛰어넘어서 북장로교 교회에서도 헌신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군산영명학교를 설립합니다. 또 전주에서 이제 같은 정킨, 동료 선교사 정킨이 소천해서 그 앞에 전주에서 기존 사역했던 전주 서문교회를 다시 섬깁니다. 1917년부터 20년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의학교수로 또 봉사를 하십니다. 무려 45년 정도를 헌신하시고요. 정년 70세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15년 미국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양화진에는 만 1세에 한국에서 죽은 장남과 미국에서 76세로 죽은 둘째 아들도 양화진으로 와서 같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들 두 사람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레이놀즈였습니다. 정킨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윌리엄 정킨 전 윌리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천벅 출생이시고요. 워싱턴 대학과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제 부인 이름이 메리 레이번인데요. 결혼을 해서 함께 내한을 하셨어요. 남장로교 7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부부가 같이 들어오시죠. 정킨 선교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메리 레이번 선교사님이세요. 군산복음화의 선구자시고 특별히 1896년 군산교회를 세우시고 98년 공몰교회, 그 당시 공몰교회인데 구암교회, 지금 구암교회입니다. 구암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이 구암교회 모습입니다. 아주 크게 지어서 있습니다. 군산 구암교회였습니다. 구암교회 안에 역사관 모습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전부 다 사진을 이렇게 이제 그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예, 구암교회 앞에 보면 호남선교 100주년 기념탑 이래서 이제 호남선교 100주년에 이렇게 기념탑을 세운 모습입니다. 구암교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호남선교 100주년뿐 아니라 오른쪽에 보니까 군산 3.1 독립운동에 그것도 기념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네요. 우리 그 당시에 거의 3.1운동에 주동을 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이세요. 기독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도해서 원래 그 3.1운동이 기독교 운동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3.1 만세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영명학교를 설립하시고요. 그 안에 레이번은 멜볼딘 여학교를 설립하세요. 군산 영광여고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축구와 야구를 보급했습니다. 평양신학교에 축구를 많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정킨 선교사 가족이십니다. 드류 선교사와 함께 군산 예수병원, 구안병원을 설립합니다. 굉장히 좀 무리를 하셔서 편도선이 악화돼서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전주로 발령을 내립니다. 전주가 공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정을 취하도록 권면해서 군산에서부터 전주로 옮겨라 그렇게 해서 전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1904년에 옮겨서 서문박교회에서 전주 서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굉장히 또 헌신을 하셨다 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1908년 43세로 전주에서 소천하세요. 장티푸스로 소천하십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요. 나는 국물에 묻어주기 바랍니다. 라고 유언합니다. 전주에서 소천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한 군산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구암동산 그 자녀들 묘소 옆에 안장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전주 선교사 묘원에 이장되어 아들들과 함께 있습니다. 한국 선교부에서는 전킨 공적을 기린다는 개념으로 그가 세운 학교를 기전학교, 전킨 기념학교로 명명하였습니다. 지금 기전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서문교회 앞에 있는 종탑인데요. 종탑의 모양인데 여기에 종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번이 이제 전킨이 소천하고 미국에서 이 종을 가지고 와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을 달았는데요. 그 일제시대에 이 종을 가져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탑 모양과 이 종각 연혁이 적힌 이 비문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킨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요. 그 서문교 안에 역사관에 은퇴 장로님께서 이렇게 안내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정킨 선교사의 손자 프레스톤 가족들이에요. 전주 서문교 100주년 기념 예배에 이 손자분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인데 100주년 기념이 1993년 10월이네요. 1993년 10월에 이분들이 오셔서 극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사진입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역하셨던 특별히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교회에서 1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참석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감격스러웠겠습니다.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이제 정킨의 부인 메리 레이번을 좀 보면요. 정킨의 부인은 자, 미국에서 출생했고 메리 본 터원 대학교를 졸업했고 교육 사업을 하다가 정킨을 만났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한국에 오는데 참 그때만 해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선교사님 부인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오셔서 네 아들과 남편을 잃습니다. 그 아들이 조지, 클레리, 프란시스, 시드니 이렇게 4명이나 유아 시절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남편 정킨마저 소천을 했으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3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귀국하십니다.
1952년 고향에서 87세의 나이로 소천하십니다. 전주 선교사 묘지에 안장된 정켄의 네 아들의 비석인데요. 예, 조지 맥클레리, 프랜시스 시드니 이렇게 2살에도 4살에도 5살에도 1살에도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참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견딘 그 정킨 선교사의 부부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정킨의 아들 에드워드는 아버지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선교 편지 등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정킨 선교사 그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제 루이스 테이트 7인의 선교사 중에서 루이스 테이트를 보겠습니다. 루이스 테이트는 마찬가지로 미국 출생이고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졸업했고 또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고 1891년 이제 내한을 하는데요. 호남 선교 최초의 개척자이고 서울과 전주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무려 78개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교수를 또 하세요. 33년간 선교를 합니다. 참 오랜 세월을 선교하셨어요. 이분이십니다. 테이트가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들었지만 이 땅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마티 잉골드를 만났는데요. 마티 잉골드는 네, 노스캐롤라이나 러노아에서 출생했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참 명석하죠. 의료 선교사가 되기 결심하고 한국 선교사로 지원해서 들어와서 1897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와 부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시작한 것이 전주예수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1905년에 루이스 테이트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게 테이트 선교사와 마티 잉골드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서문교 역사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전주예수병원은 마티 잉골드가 시작했는데 해리슨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고 전주 의료 선교의 거점이 됐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주예수병원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전주 진료소를 인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농촌 순회 사역을 돕습니다. 테이트의 농촌 순회 사역을 돕고 또 마티 잉골드는 부녀자 성경 공부에 치중합니다. 1925년 그 테이트가 만성 심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28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조용한 마을에 정착하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29년 테이트가 소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 묻히게 되고요. 1962년 95세로 소천하여 마티 잉골드가요. 남편이 묻힌 묘지 옆에 안장됩니다. 묘비에는 28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티 잉골드의 묘비에 있고 테이트는 33년 더 오래 선교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티 테이트, 루이스 테이트의 남매로 왔죠. 그 테이트를 보겠습니다. 루이스 테이트의 동생이고요. 전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싱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전주 기전여학교를 설립하고 주일학교를 설립합니다. 교육 선교와 여성 아동 선교에 많이 힘씁니다. 매티 테이트도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무려 44년간 헌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오신 싱글 선교사 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여장부세요. 호남 지방 최초의 순교자세요. 이분이 제일 먼저 7인 중에 제일 먼저 죽는 분인데요. 처녀 선교사로 군산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1898년 이제 들어와서 1892년에 들어서 한 6년 후에 해리슨 선교사와 결혼 후 전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열병이 걸려서 41세에 소천하세요. 전주 예수병원 어린이를 돌보다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유진배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7인 선교사가 아닌 이제 7인 선교사보다 조금 뒤에 들어오신 분이죠. 배유지입니다. 켄터키 신학교와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생 총장이 딸인 로티 위드스푼과 결혼하고 선교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죠. 예, 1895년에 도착합니다. 내한을 하시죠. 다른 분들은 7인은 92년에 왔으면 한 3년 뒤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5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가문은요. 주로 목포, 광주 선교의 선고자시고 그 유진벨과 첫 번째 부인 사이에 난 샤롯이란 딸이 있는데 그 샤롯이 린턴 가문과 혼인하여서 그 외가 쪽으로 사위 쪽으로 이제 4대가 지속적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처음에 유진배 선교사님은 1896년 나주에 먼저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선교 지부를. 나주가 굉장히 봉건적이고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문이 열려서 목포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웬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목포에 이제 부임하면서 같이 이제 진료소를 열고 어려 선교와 함께 복음을 같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의 최초의 교회는 양림동교회, 현재 양동제일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설립합니다. 50여 교회 설립에 기여합니다. 또 교육도 하셨어요. 1903년 영흥학교를 설립하고 스트레프 선교사에 의해서 정명여학교가 설립되는데도 많은 협력하시고요. 1904년은 광주 선교 지부를 이제 개설합니다. 오행과 함께 목포에서 광주로 이동합니다. 나주, 목포, 광주 이렇게 이동하죠. 거기서 광주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또 세우십니다. 학교를 많이 세우시죠.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웬이 광주에 재중원을 세웁니다. 그때 설립을 할 때 많이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그것이 광주 기독병원이 됩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참 인생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3번을 결혼하게 돼. 왜냐하면 2번을 결혼한 부인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일찍 죽는 부인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1901년 첫 번째 부인 로티벨은 풍토병으로 사망합니다. 원인 불명으로 이제 선교하러 유진벨이 나가 있을 때 부인이 돌아가시는 거죠. 풍토병으로 사망하고요. 또 두 번째 결혼한 부인은 1919년 교통사고로 마가레트는 숨지게 됩니다. 참 유진벨이 운전한 차인데요. 이제 충돌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유진벨은 1925년 9월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양림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준 유진벨 선교사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30년 사역하셨어요. 오랜 세월을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가계도인데요. 유진벨 선교사님에 따라 살롯 벨과 윌리엄 린턴이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윌리엄 린턴도 선교를 많이 하셨고요. 거기서 아드님이 이제 5분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휴 린턴 이분이 또 선교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린턴 이분도 선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 린턴과 로이스 린턴이 결혼을 해서 밑에 쭉 아드님들 낳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스테판 린턴이 또 선교를 많이 하셨고요. 존 린턴은 지금까지도 연세대학 병원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이런 그 윌리엄 린턴을 통하여 유진벨 따님과 결혼한 윌리엄 린턴을 통하여 린턴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린턴가 모습입니다. 유진벨의 후손들을 보시면요. 윌리엄 린턴, 유진벨의 사위 윌리엄 린턴 한남대를 설립하셨어요. 아주 선교를 많이 하셨, 교육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윌리엄 린턴의 아들 휴 린턴은 6.25 때 인천 상륙작전도 참여하고 무려 순천 지역에 600여 곳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과 함께 많이 계획 재활 사업을 하세요. 한 30년 이상. 로이스 린턴, 휴 린턴 그 부부가 굉장히 계획 사업을 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린턴의 넷째 아들 드와이트 린턴은 호남 신학대학 학장을 하시고 25년간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북한 주민을 돕기도 하고요.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휴 린턴, 로이스 린턴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테판 린턴은 유진벨 재단 이사장,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계속 지원합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 린턴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휴 린턴이 이제 선교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앰뷸런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있었으면은 빨리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존 린턴. 이것은 이제 순천 기독진료소입니다. 순천 선교부에 헌금을 많이 하신 조지 와츠, 그분을 기념한다고 조지 와츠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곳은 휴 린턴과 아내 로이스 린턴이 결핵 환자를 돌본 곳이고 지금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층 두 층은 이제 순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관처럼 쓰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료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보면은 이렇게 선교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석과 선교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순천에 일어났던 그런 선교를 기념하는 비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간 선교사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조선에 와서 아주 짧게 또 굵게 살다 간 선교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 선교사님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짧게 왔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선교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교훈을 준 선교사님들입니다. 먼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보면요. 호주의 첫 선교사입니다. 빅토리아 호주교에서 파송을 했고요. 1889년 10월 부산에 도착해서 이틀 후에 인천을 거쳐 서울로 가십니다. 5개월간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이제 서울을 출발했어요. 1890년 3월 14일 출발해서 인천, 수원, 공주, 하동, 함안을 거쳐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도보로 가신 거죠. 너무너무 긴 여행에 과로하고 옳게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폐렴과 천년두에 감염되어 도착한 다음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34세였습니다. 부산에서 사망한 첫 서양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무덤이 없고 복병산에 묻혔는데요. 지금 남성여자 중고등학교 운동장 자리라고 밝혀져 있는데 이제 무덤은 없어졌죠, 사실. 그렇게 하신 분이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충격을 받은 교회에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후속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해방 전까지 78명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120명의 선교사가 내한을 하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지방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선교하시게 되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가 우리 조선을 오게 된 이유는요. 원래 인도를 가려고 했거든요. 중국 선교사 월포의 편지가 기고된 잡지를 보셨어요. 그 잡지 내용에는 부산에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월포 선교사가 부산에 가보니까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선교사로 부산에 보내달라 하니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잡지에 이제 월포가 편지를 보내서 기고하게 된 거죠. 그것을 데이비스가 보고 이렇게 부산에 오게 됐는데요.
동기가 그런 편지였습니다. 네, 헨리 데이비스는 남매가 왔습니다. 내한한 헨리 데이비스 남매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미국 출생이시고요. 캔사스 여자 선교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난감리교 선교사로 1907년에 내한합니다. 이제 앱웻 청년의 후원이었어요.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시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침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했는데 내한한 지 9개월 만에 과로와 급성 맹장염으로 25세 사망합니다. 어떤 학자는 또 풍토병이라고도 하시기도 한데요. 25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짧은 시간 5개월 만에 또는 9개월 만에 그렇게 우리 조선의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화진에 있는 묘비인데요. 캔드릭 선교사 묘비인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안에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간 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선교사로 조선에 지원을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오시게 된 하나의 미랄이 되신 거죠. 데이비스 선교사도 캔드릭 선교사도 다 그분들은 짧게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뒤에 많은 선교사가 이분들 때문에 우리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우리가 많이 가보는 곳인데요. 갈 때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저희도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권사님, 구역 권찰님 이런 분들이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갑니다. 그때 이제 양화진에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화진을 우리가 한번 단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시는 이제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이제 문서를 가지고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업적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양화진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헤론 선교사부터 설명을 듣는데 계속 참 감동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굉장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면서 이제 돌면서 스크랜턴 선교사 묘지 앞에서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됐습니다. 자기는 이곳에 가서 다 이제 생명을 묻었는데 당신도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선교해 주시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 선교사의 그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확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 묘배 앞에서 우리가 다 통성기도를 할 때 굉장한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간 캔드릭 선교사의 그 죽음 묘배 앞에서 너무 뜨거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짧게 살고 길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가는 게 문제구나 하면서 그의 죽음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구나. 죽었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걸 굉장히 느끼게 해준 선교사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양화진에는 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한 번은 갔는데 그 하지 선교사 두 자녀 묻힌 그 묘비를 이제 어느 간사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하지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 아이들이 여기 묻혔을까 아니다 싶더라고요. 비록 그 애들은 1살에도 죽고 2살에도 죽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잘 만나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묘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로 계신 곳인데 1979년 목포 순천에 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 무덤이 이장됐고 18개의 묘비가 여기 있고 서스평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대구 동산 어려운 선교사 묘원입니다. 동산 어려운에 와서 선교하신 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 또 뭐 간호사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전주 선교사 묘원은요. 예, 여기도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인데 정킨 선교사님 또 린니 데이비스 또 그 남편 해리슨 또 정킨의 자녀들 15명의 선교사와 자녀들이 전주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가시면 호주 순직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옆에 있습니다. 저 8분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시고요. 또 그 기념관 안에 보면 126분의 호주 선교사의 모습이 그것도 그 사역들이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선교사님 이 신문에서 수년 전에 국민일보에 난 신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찍었는데 이게 북장로교 은퇴 선교사님들이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웨스트민스터 가든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댔죠. 그 패서디나에 이제 은퇴 선교사 숙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 선교사 이곳에서 이제 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사시는 곳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패서디나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계시겠나 하면서도 후손들이 있을 것인가, 거기 가서 자취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순천에 갔을 때 역사박물관에서 그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패서디나에 계신 분이 그 인터뷰를 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사실 수년 전인데 저희는 마치 지금도 가면 그분들이 계실 것 같은 마음에서 제 아들이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초청을 받고 이 패서디나를 가고 싶어서 이제 물어서 같이 갔습니다. 패서디나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가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서디나 웨스트민스터 가든인데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이 깔렸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우리 한국과 관련된 선교사님들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거기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그곳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요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곳에 그분들이 계셨다 하니까 참 새로운 어떤 감동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다 가신 것이라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은퇴해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성경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 곳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집이 있으면 이제 72, 73 숫자가 있고 이제 누가 이렇게 머무른 이 한동씩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고 중간에는 이제 본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방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서 다 치료를 받고 거기도 살았던 것 같고 좀 요양이 필요한 분은 거기 있고 또 이제 따로 살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당에 이제 중앙에 있는 건물의 벽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선교지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선교한 나라들에서 가져온 사진 또 붙여온 사진 그것을 붙여놓고 그 나라를 회상했다 싶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한국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선교사님 예배 드린 곳인데요. 그날은 사실은 은퇴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이곳을 찾아오는 분이 계신가 봐요. 간혹. 그러면 이제 오픈해서 그뿐 아니라 또 그 요양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오픈하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날은 오픈한 날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다 문이 닫혀 있는데 보지 못하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원장님을 아들이 만났어요, 마침. 그래서 우리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선교사의 가정이다 하니까 그분이 이제 오픈해서 개인적으로 다 설명하면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선교사님 예배당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었고 감격이 새로웠습니다. 아, 이곳에 모여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셨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참 감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뒤뜰로 나가니까요, 뒤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지가 아주 넓었습니다. 이제 동판에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 어디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적혀있는데 많이 이렇게 오래돼서 글자가 낡아서 밑에 찾아보니까 코리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글 적어놨습니다. 코리아 선교사, 코리아에서 선교해주고 몇 년간 해주고 누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나무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이렇게 팻말이 붙었어요. 오른쪽 사진에. 그래서 이름이 적혔고 어디에서 몇 년간 뭐 사우스 차이나에서 39년 정도 이제 선교하셨다. 이런 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선교사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 중 몇 분을 보았습니다. 2018년 여름 주님의 은혜로 국내 성지를 2달 반 정도 돌아보았습니다. 무심하게 생각했던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들에게 많이 죄송했습니다. 늦게 알게 되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더욱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빚진 마음을 표현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다른 분들에게도 이 깊은 감동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에 계신 고마우신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서 빨리 천국 간 어린 자녀들을 회상하며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많은 나라에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꼭 선교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